자, 이제 1분 후에 모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 써주신 글을 한번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또 의견을 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단에서 함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나만 그렇지 않구나, 보편적인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리고 내 삶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알아차리고 또 개선할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의견도 감사하게 함께 보시고 또 여러분의 의견도 거기에 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이 저한테 매달려 있다는 친정 엄마 말씀이 떠오르네요. 막 화를 내셨었는데 끊임없이 소통과 끊임없는 소통과 엄마는 여기까지 할 수 있어. 힘들 땐 못할 수 있어. 오늘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내가 조금 도와주면 좋겠어. 이런 표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모두가 저에게 기대해 있지만 저도 조금은 기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조금 부딪힘과 불편한 것처럼 처음엔 생각되지만 자기 표현이 정말 중요하죠. 사람에서 돼지로 변하는 모습들이 말보다 더 강하게 전달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익숙했던 패턴에서 한순간에 변하는 충격요법을 사용했는데 이 집에서 미리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면 좋았겠구나. 네. 근데 저는 이제 많은 사람을 심리 코칭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모두의 바람은 가족과 정말 둘러앉아서 따뜻하고 다정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는 것, 그것이고요. 위기 가정들의 모든 바람은 그거 하나예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삼겹살을 굽고 싶다.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은 혹시 가족과 한 달에 뭐 한두 번 둘러앉아 삼겹살을 굽고 있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대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위기가 시작된 가정들은 대체로 아까 그 돼지책에 나오는 그 엄마처럼 서로가 등을 돌린 채 어떤 정서적인 교류도 하지 않은 마치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도 너무나 많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겠죠? 근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 골이 생겼고 그 골이 계속 깊어지면서 서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다시 시작하는 방법을 당최 모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써주신 분들이 그런 말 해주신 분도 있는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욕구를 살피고 그것들을 표현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누군가 알려줘요. 그런데 방법을 몰라서 못한다기보다는 우리 안에 용기, 자존감이 가득 차올라야 그 말을 할 수 있거든요, 비로소. 그런데 그 용기와 자존감이 어떻게 차오르냐면 바로 그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 덕분에 그게 유지되고 또 채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가장 신뢰감을 가져야 되는 그런 관계들이 이렇게 멀어지고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자존감마저 굉장히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 그래요. 우리 마지막 의견, 참다가 폭발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의 감정을 받아들일 때 순수하게 보다는 배신감도 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이 엄마가 이제 그 뛰쳐나가면 배신감, 뭐야,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러면서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를 수도 있어요. 대체로. 그리고 이제 한국 엄마들에게 이 책을 읽어주면 많은 분들이 미국도 이렇군요. 이러면서 또 위로가 되시는 분도 있고요. 예, 한국만 이런 게 아니군요. 네. 한국 엄마만 이렇지 않군요. 이래서 또 위로가 되신 분도 있고요. 또는 이제 그 아까 또 내용 중에 있었어요. 저도 이제 이 그림을 보고서 너무나 직면이 그냥 확 됐거든요. 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 이건 정말 좋은 삶이 아니야. 라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뭔가 이제 각성이 된 거죠. 바꿔야 돼. 이렇게. 그것처럼 그림책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쉽게 각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림이. 그래서 오랫동안 묵어있던 그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 그림책이라는 요소가 우리 내면에 있는 그림을 밖으로 탁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그림이야. 맞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야. 이러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비로소 바꾸는 작업이 시작될 수가 있죠. 아까 의식화가 되면 바꾸기가 되게 쉬워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네. 여기 또 그렇게 위로가 되셨다고. 네. 책을 통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고 위로가 됐대요. 여러분, 이게 아까 되게 오래됐는데 여기 100세 막 이렇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이 왜 그렇겠어요? 전 세계 엄마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자존감이 이렇게 차오르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걸 말할 수 있게 돼요. 말해야 하는 걸 말할 수 있게 돼요. 가정의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자존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자존감 박사시죠? 우리가 자존감이 한때 우리나라를 아주 선풍처럼 휩쓸고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자존감에 대한 책 한두 권은 읽어봤고, 그리고 자존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그랬을 것 같아요. 자존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자존감 책 중에 최고의 베스트셀러 자존감 수업을 제가 기초로 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전해봐요. 자존감을 이루는 심리적 요소가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자기 효능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이제 자존감이 있다 없다 해요. 뭐예요? 내가 가치 있나?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근데 우리는 성과, 내가 어떤 성과를 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자존감이 이렇게 그 레벨이 정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진짜 자기 효능감은 그냥 존재로서의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하는 과정에서 생겨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이랑 이렇게 밥을 먹고 맛있는 거 이렇게 아까 삼겹살 얘기했으니까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아우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삼겹살 먹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 이럴 수 있다니 정말 감동이야. 우리 이러지 않죠. 그 일상이니까. 근데 일상 속에서 그 존재가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감동하고 감탄하면서 아,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 너랑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랑 있으니까. 제가 아들이 있어갖고 자꾸 우리 아들만 하는 거예요. 아들 한 명 있어요, 저는. 우리 딸이랑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있으니까 그 존재함 자체를 기뻐하다 보면 그 자기 효능감 중에 진짜 자기 효능감, 그 존재가 기뻐하는 자기 효능감이 가득 차올라요. 근데 네가 시험을 100점 맞아서 그래서 기뻐. 이런 말은 여기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들은. 물론 기쁘죠. 100점 맞은 것도 기쁘죠. 그렇지만 100점을 안 맞았을 때도 그냥 일상 속에서 너의 존재를 내가 기뻐한다 라는 메시지들을 많이 주시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이제 자기 조절감이에요. 우리 어머니들 중에는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고 이러다 보면 가끔씩 폭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후회되고 내가 왜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엄마인가? 내가 분노 조절 장애인가? 화 치료를 받아야 되나? 한약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닌가? 막 이러면서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자, 그거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뭔가 자기 조절감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신다면 내가 지금 오늘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오늘 원하는 게 뭔지, 아, 나 정말 쉬고 싶어. 그럼 오늘 잠시 동안의 휴식을 나한테 주셔야죠. 설거지 좀 미루고, 빨래도 미루고, 그거는 오늘 안 한다고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가 쉬어야 할 때 쉬는 걸 계속 미루다 보면 정말 죽고 살고의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난다고 자꾸 나를 자책하지 마시고, 내가 우울하다고 자책하는 게 아니라 그 우울하거나 화가 나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지금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신호로 받으시면 되세요. 그러면 자기 조절감은 저절로 정상화가 돼요. 자기 안정감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혹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안전하세요? 저는 이제 가족관계 안에서 위기가 경험됐을 때, 남편하고 사이가 심하게 안 좋았을 때 이 안정감에 큰 정말 위기가 오더라고요. 내가 안전하지 않다.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마치 망망대해에 떠다니는 배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사막 한가운데에 핀 작은 꽃 한 송이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 근데 그런 상황이 있었기에 제가 또 작가가 되고 또 이런 마음에 대한 일들을 하게 되긴 했어요. 결론적으로 따져서는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이 저한테 좋게 작용했지만 실제로 그 가정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끼게 되면은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건 우리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이 다투거나 싸울 때 정말 성적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굉장히 떨어지고 막 그렇게 아주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냥 안정감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자존감 있게 잘 살고 싶으면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조절감과 자기 안정감을 잘 챙기면서 지금 뭐가 필요하지? 나한테 필요한 게 뭐지? 라고 해서 채워주면서 살아가시면 되세요. 반대로 이제 우리 아이들을 볼 때도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뭐가 필요하지? 뭘 채워줘야 하지?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훨씬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자라겠죠? 자존감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그다음에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는 인간 행동의 핵심, 또 나를 바로 세워주는 기둥, 상처를 주면 절대 안 되는 것, 자존감에 손상을 입게 되면 그 회복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아까 그 돼지책에서 그 엄마는 어이 아줌마라는 말 한마디에서 자존감이 아주 깊은 상처를 입었던 것이 이제 딱 건드려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오랫동안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런 말을 들어도 그러거나 말거나 싸우기 싫다 이러고 또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우리 가정에서 어떤 존재로 인정받고 존중받고 불리어지고 있는지. 전에 제가 깜짝 놀란 건 우리 아들이 친구들이랑 막 게임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외출했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갑자기 얘가 야, 집주인 왔어. 이러는 소리가 저한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가만히 넘어갈 일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후에 아들을 호출했어요. 아들, 엄마가 집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자녀나 남편에게 뭐라고 불리시나요? 전 집주인이더라고요. 자, 자존감이 낮은 어른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존감이 낮은 어른은 일관성이 없고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 꺼리고 사람들과 사사건건 부딪혀요. 그리고 문제의 핵심을 피하고요. 남들에게만 잘하고 그리고 단점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한답니다. 혹시 이 중에 뭐 몇 가지 이렇게 체크되는 게 있으신가요? 네. 한번 체크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자기를 잘 챙기고 존재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편안한 가정을 만드는 데 또 집중하시고요. 자존감을 관리해서 높은 자존감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건데요. 아주 쉽고 매우 강력합니다. 여러분 실천해 보시겠어요? 일주일 동안 한번 실천해 보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존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알고서 그걸 배울 건데요. 이 인간은 이렇게 무시당하면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자꾸 무시당하면 상처가 생겨요. 아까 그 돼지책에 나오는 엄마 보세요. 누가 봐도 엄마가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 기분 상태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모습도 하나도 꾸미지도 않고 기운이 빠져가지고 축 처져 있고 아마도 오랫동안 무시당하는 상황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의 상처가 생기고요. 그것은 깊은 수치심과 모욕감을 경험하게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스스로 열등하다, 내가 못났다라는 그런 자괴감에 빠져요. 무언가 시도해보고 도전하기보다는 내가 원래 못나서 그래 이러면서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돼요. 자존감이 아주 낮아지죠. 그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무시당하고 상처 주는 말을 많이 받고 이러면. 그래서 우리 엄마들은요, 이제 내 자존감도 챙겨야 하지만 아이의 자존감이 엄마에게 굉장히 달려 있잖아요. 완전히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절대로 무시하는 눈빛, 무시하는 말을 사용하면 안 돼요. 정말 점검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게 돼요. 자, 그러면 거꾸로 어떻게 하면 자존감이 올라가냐면 경청,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잘 들어주는, 온몸으로 들어주는 이 경청을 하게 되면 사람은 존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저 사람은 나를 존중해. 이렇게요. 그러면 자긍심이 올라가요. 그리고 이 자긍심이 올라간 사람은 무언가 도전할 용기, 힘 얻게 돼요. 그렇게 도전해서 실수하고 실패해도 또 다시 도전하고 이렇게 도전하면서 성취를 이루게 되면 자부심이 계속 쌓이게 되죠. 작은 성취들을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자부심이 생기게 돼요. 결국 그 자부심이 쌓여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은 뭐라고요? 시작은 경청이에요. 경청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경청이 뭐죠? 잘 들어주는 거. 지금 보니까 우리 지금 화면 켜고 들으시는 우리 박성 선생님이랑 허은경 쌤이 끄덕끄덕 해주셨어요. 저는 그걸 보고서 지금 경청하고 계시구나 라는 메시지를 받고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긍심이 올라가요. 자신감이 생겨요. 저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게 바로 이제 경청인데 제가 경청을 조금 더 농도 깊게 아주 강력하게 알려드릴게요. 바로 마음성장학교에서 안내드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이 바라봄과 마주봄 그리고 눈맞춤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은 누군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마주본 경험이 있죠. 자, 아까 그 돼지책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바라보고 마주보지 않아요. 누구도 바라보고 마주보지 않아요. 그런데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바라보고 또 마주봐요. 마주보는 건 뭐죠?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 같은, 이렇게 서로 이제 마주보는 건 서로 눈을 맞추고 이렇게 서는 걸 마주본다고 하죠. 근데 바라보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가정이 모두 다 서로 화목해갖고 바라볼 수 있는, 이렇게 마주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남편은 저쪽을 보고 있고 나는 여기서 이쪽을 보고 있고 뭐 또 다른 방향을 보고 있고 이런 시기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아무리 보려 그래도 우리 아이는 저를 안 보고 내가 보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딴 데를 보고 왜 보냐고 그러고 막 화내고 막 그런데요. 남편도 마찬가지래요.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대요. 정말 얘기하고 싶고 마주보고 밥 먹고 싶은데 그게 안 된대요. 그게 시간이 지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정말 고통 속에서 살게 돼요. 그런데 그때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마주보고 나도 마주본다면 그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삶을 지금도 살고 있다면 그 기적의 순간을 놓치지 말고 매 순간 우리 아이에게 엄마 오늘 너랑 이렇게 마주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우리 아들 눈도 볼 수 있고 얼굴 볼 수 있어서 정말 좋다.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그 표현을 하는 순간 마음의 기쁨이 가득 또 차올라요. 또 남편이 회사 갔다 올 때 우리 남편 오늘 이렇게 일 잘하고 오셔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마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여러분만의 메시지로 제가 좀 어색하게 전했죠? 여러분만의 그 사랑스러운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애칭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 애칭을 부르면서 왔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달려가서 눈을 마주보고 고맙습니다 하세요.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애교가 되게 많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애교가 없는 선생님한테 제가 애교를 전수하라고 짝꿍을 맺어줬어요. 이분이 애교를 배우고 싶대요. 애교를 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저희 마음성장학교선 별걸 다 배워요. 가끔 욕도 가르쳐줘요. 너무 욕을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 막 자존감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날은 애교를 가르쳐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애교가 많다는 그분이 이제 그 코치님이 애교가 많은데 어떻게 하는데요? 남편이 회사 갔다 오면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렇게 한대요. 먼저 립스틱을 딱 바르고 이렇게 옷을 딱 예쁘게 입고 그리고 막 달려나가서 유치원 아이들이 하는 인사를 한대요. 백화점 직원처럼 인사를 한대요.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러면서 인사를 하는데 남편이 그렇게 행복해 한대요. 그거를. 여러분 남편은 안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행복해하는 방식을 찾으셔서 하시면 되시죠. 그래서 마주 볼 수 있을 때
마주보고 매일 살 때는 그게 일상이기 때문에 감사한지 몰라요. 한데 그게 되게 기적적인 일이라는 걸 경험하시고 이제 한번 그렇게 표현을 그때그때 하시다 보면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기본적인 자존감이 높아지게 돼요. 제가 쓴 문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주봄과 바라봄, 그 순간에 찾아오는 그 섬광 같은 알아차림, 존재의 소리, 그것만이 우리를 한 걸음 진보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교훈,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하거나 기뻐하거나 존재가 살아나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아닌 어떤 타인이 나를 깊이 바라봐주고 나를 깊이 인정해주고 깊이 사랑해주고 존중하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거든요. 근데 이 바라봄은 그럼 언제 할 수 있냐면 청소년기가 된 아이들의 인생의 과업이 뭔지 아세요? 부모와의 분리, 홀로 서기, 이게 그들의 인생의 과업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가까이 다가가려 하고 문을 막 휙휙 열고 하면 그 부모하고는 정말 거리두기를 하고 싶어지는 게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선 자녀예요. 여러분이 먼저 거리를 이렇게 허용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바라봄을 연습하셔야 될 시기가 된 거예요.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기, 따뜻하고 다정한 눈빛으로 지지하면서 그 아이의 성장을 바라봐 주는 거. 아이가 나를 보지 않아도 뒤통수를 바라봐도 인간은 누군가 내 뒤통수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볼 때 다 느낀답니다. 여러분 느끼죠? 요즘에 이런 거 유행이잖아요. 내가 막 사진을 막 찍고 있어, 그러면 요 뒤에서 내 사진 찍는 모습을 내 친구가 또 막 찍어주고 이런 거 경험해 보세요. 그때 너무 따뜻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뭐라고 내가 이런 거 하는 걸 날 또 찍어주나? 이러면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세요. 누군가를 마주봐주고 또 바라봐주는 사람. 그러면 지금 자존감이 낮아져 있더라도 단지 그 행위 하나만으로 우리의 자존감이 되게 올라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봐주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봐주는 사람은 벌써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자존감이 없으면 그것부터 해보세요. 내 자녀를 봐주기.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라 그러면 늘 보는 방식이 있어갖고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이렇게 째려보거나 비아냥거리거나 이렇게 대충 보거든요. 대충 보면 안 돼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자, 제 제일 좋아하는 배우 박보검이에요. 이 박보검이 눈빛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제가 데리고 다니는 조교예요. 자, 눈빛을 다들 좋은 눈빛을 구경을 못 해봐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좋은 거지? 고민하셔요. 박보검의 이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의 눈빛이 정말 좋아요. 좀 있으면 이제 군대 갔다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컷 보자고요. 네, 지금 군대 갔어요. 그런데 이 보세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둘이 마주 볼 때는 이 주변이 뿌옇게 변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내 자녀를 볼 때, 내 남편을 볼 때 오직 그 한 사람만을 보기 때문에 주변이 뿌옇게 변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막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막 여러 개 알려드릴 거예요. 저도 여러 개 알아요. 근데 이게 제일 강력해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죠. 누군가 나를 온전히 바라봐주면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가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만 우리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세요. 얘기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애가 안 볼 때는 멀리서 이렇게 바라봐 주세요. 아이가 나를 되게 좋아하게 되고 말을 잘 듣는 순한 아이가 돼요. 정말 그래요. 누군가의 따뜻한 눈빛은 그 공간의 에너지를 바꾸고 그 공간이 따뜻하고 좋은 그런 에너지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다 편안해져요. 그래서 아이가 정말 착해져요. 자,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있는 공간에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아이나 남편을 보시고 또 우리 여러분들을 보세요. 저는 애도 나를 안 봐주고 남편도 안 봐줘요. 어떻게 하나요? 그러는 분을 위해서 또 이런 게 있어요. 존재경청 캠페인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존재경청이라는 건 이 온몸으로 경청하는 걸 존재경청이라 그래요. 자, 얼굴과 얼굴이 마주 보고
가슴과 가슴이 마주보고 배꼽과 배꼽이 마주보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으로 경청, 입으로 경청.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럴 수 있어 하고 입으로 경청. 그리고 손, 몸 안아주면서 우리 경청해 줄 수 있어요. 온전히 수용해 주는 게 경청이잖아요. 이렇게 안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온 몸으로 우리가 경청해 줄 수 있어요. 자,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합니다를 다른 타인에게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매일 아침마다 아이들 보내고 또 이빨 닦고 이러실 때 거울 보시죠? 그럴 때 내 눈을 가만히 지그시 한번 바라보세요. 아마 오랫동안 나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내 이름, 내 존재를 불러보지 않으신 분들은 거울 보면서 내 이름, 은미야 라고 이렇게 은경아 이렇게 이름 부를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질 수도 있어요. 그건 되게 좋은 신호죠. 그죠? 내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속에 있는 내 존재가 내가 여기 있는지 이제야 알았니? 이제야 이름을 부르는 거야? 이럴 수 있어요. 반가워서. 여러분이 거울 보면서 자기 눈을 보면서 대화를 시작하세요. 셀프톡. 이 셀프톡이 우리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내 얼굴을 자꾸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막 흠집이 보여요. 아, 여기 점 빼야 돼. 살쪘어. 이중턱이야. 막 이제 이렇게 되는데 머리 막 흰머리 막 장난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자꾸 들여다보면 이중턱도 귀엽고 이 점도 이쁘고 흰머리도 왠지 뭐 노련해 보이고 막 이렇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막 이제 너무 자기가 예뻐지고 사랑스러워져요. 그럼 저같이 돼요. 막 머리 막 염색도 안 하고 막 이제 막 저같이 이렇게 너무 이뻐서 저는 제가 막 이쁘거든요. 네, 병 걸린 것 같아요, 아마도. 저랑 이렇게 사랑을 하는 그런 병이 걸린 것 같아요. 상사병. 막 제가 너무 이뻐요, 저는. 여러분도 혹시 그러세요? 자기가 막 너무 이쁘세요? 네. 그러면 여기 자존감이 이렇게 차오르면 이제 못하는 일이 없어져요. 막 뭐든지 막 도전하고 할 수 있게 돼요. 사람들에게 기꺼이 막 뭐를 주게 되고 이렇게. 자, 그래서 한번 나를 보는 시간, 또 타인을 보는 시간 가져보세요. 자, 자존감을 그러면서 이제 체크해 보세요. 매일매일 체크해 보세요. 제가 하는 뭐 자존감 검사지도 있고 또 여러분이 인터넷 뒤지면은 여러 가지 자존감 검사지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 검사 누가 하죠? 자기가 하죠? 자기가 체크하잖아요,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체크하는 거예요. 그거랑 이거랑 똑같아요, 결과가. 자,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거울을 보시면서 매일매일 자신의 자존감의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 셀프 자존감 척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요거 그림을 보면 요 그림은 뭐냐면 지하 동굴이에요. 지금 내 자존감의 상태가 지하 동굴입니다. 요거는 땅, 넓은 초원, 땅이에요. 땅, 지상. 그리고 여기는 저 높은 산 꼭대기, 에베레스트 산 봉우리 꼭대기예요. 여러분의 자존감의 상태가 어느 수준일까요? 제가 잠시 쉬어가면서 종을 한번 쳐드릴게요. 잠시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우리? 잠시 쉬었다 갈게요. 눈을 감는 것의 효과를 한번 느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너무 분주해요. 아침에 눈을 탁 뜨면 자기 직전까지 눈을 뜨고 살잖아요. 그런데 일상 속에서 잠시 한 1, 2분만 멈춰도 뭔가가 다르게 경험돼요. 한번 그 경험을 해볼게요. 한 2분 정도? 2분 정도만 여러분이 화면을 끄고 있는 분들도 한번 2분 정도만 잠깐 멈춰 보세요. 자, 2분 동안 멈춰서 나의 자존감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 볼게요. 눈을 감은 채 숨을 깊이 들이셨다가 내쉽니다. 눈을 감은 채 코로 숨을 깊이 들이셨다가 내쉽니다.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여러분의 방식대로 숨을 깊이 들이셨다가 내쉽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나의 자존감의 상태가, 자존감이 어디에 있지? 지금 나의 자존감은 어디에 있지? 하고 물어봅니다.
내 스스로의 자존감의 상태가 어느 쯤에 있는지 가만히 느껴봅니다. 자, 그 상태가 느껴지셨으면 제가 두 분씩 짝이 돼서 하는 코칭을 뒤에 담아왔는데요. 이거를 제가 지금 눈 감은 채로 셀프 코칭을 할 수 있게 안내할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셀프 코칭으로 그 코칭까지 안내할게요. 저랑 여러분이랑 코칭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내 자존감의 상태를 느껴보세요. 지금 나의 자존감의 상태에 만족을 하시나요? 스스로 답하면서 제 질문에 따라오시면 되세요. 만족하시나요? 여러분이 자존감을 올린다면 어느 정도까지 올리면 좋을까요? 0에서 10까지 점수가 있다면 내 자존감이 몇 점이 되면 좋겠다라고 한번 스스로 결정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몇 점인데 몇 점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정하셨다면 자, 이제 그 점수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다시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자존감을 올린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미를 발견하고 찾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존재 차원의 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3번. 원하는 수준으로 자존감이 높아지면 당신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내 자존감이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나는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네, 4번. 오늘 자존감 강의를 들으면서 혹은 내가 내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시도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이런 거를 해봐야겠다. 이런 것을 한 2가지, 3가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뭘 해볼 거야. 또 이것도 할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막연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느껴지는 어떤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붙잡아 보세요. 자, 지금 생각한 그런 것들을 잘 시도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내 변화된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진짜 변화된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싶은 걸까요? 변화된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그 변화된 모습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정했던 것들, 그 중에 한 가지 제일 먼저 시도해보고 싶으신 건 뭘까요? 제일 먼저 시도해보고 싶으신 것을 떠올려 보시고요. 그것을 언제부터 하실 건지도 한번 결단해 보세요. 언제부터 하실까요? 네. 누구와 함께 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그것을 하는데 방해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 방해되는 게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도 한번 스스로 결정해 보세요. 자, 이제 한번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스스로. 나는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언제부터 무엇을 한다. 그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한번 문장으로 한번 적어 보세요. 자, 이제 종소리와 함께 눈을 뜨겠습니다. 자,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채팅창에다. 나는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한다. 그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 자, 여러분이 떠올린 게 다 다르실 거기 때문에 이 떠올린 것을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에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 저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아, 저분은 저런 걸 시도해 보시는구나. 나도 저거 해보고 싶은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알아질 거예요. 자, 지금부터 나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하겠다. 그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한번 문장을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줌마로 살 건지 엄마, 아내로 살 건지 그리고 아이들이 다 자라면 나의 인생은 우리가 100살까지 살잖아요. 나는 또 어떤 존재로 어떤 사람으로 이 세계에서 살아갈 건지 한번 그 모습을 향해서도 지금부터 조금씩 걸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그 내면의 생각, 신념, 스스로 믿는 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매일매일 내 생각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실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난 13년 동안 매일매일 내 내면의 생각들이 어떻게 밖으로 표현되고 실현되는지를 연습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것은 정말 강력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지금 한번 좀 써주세요, 여러분. 네, 감사해요. 나는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운동한다. 이것은 나에게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줄 것이다. 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겠네요. 나는 내가 좋아했던 연극을 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아이를 갖고 아이를 위한 뮤지컬 또 이거 어디 갔어? 네, 뮤지컬 연극을 봤는데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그래요. 우리 애 키우면서 맨날 그 애들 것만 보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하실 것 같으네요. 일단 그걸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요, 연극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변화된 삶을 살고 싶어서 연극 배우도 했답니다, 여러분. 마음 여행을 시작할 때. 그리고 또 볼까요?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셀프 코칭을 매일 한다. 셀프 코칭을 하는 것은 나를 먼저 존중하는 것이다. 오, 그것도 좋네요. 나는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5월 6일 월차를 내고 정리를 하겠다. 와, 정리 좋죠. 밀리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내가 살아온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와, 그것도 좋죠. 저도 좀 정리 좀 해야 되겠는데요. 네, 정리할 게 많은데 저도. 네, 감사해요. 네, 또 몇 분 더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네. 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집에서 한번 가만히 느껴보세요. 나는 지금 우리 집에서 어떻게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존재로 존중받으면서 살아가는지, 또 나는 또 우리 가족들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어머니들 중에는 남편을 우리 집 둘째 아들 우리 애가 더 큰 아들이야 막 아주 정말 못 살겠어 이러면서 이제 남편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를 정말 어리고 미숙한 한 사람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리고 미숙하기만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올 수 있나요? 아마도 밖에서는 어리고 미숙한 그런 존재가 아니겠죠? 집에 왔을 때 아내니까 가정이니까 그런 모습을 또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돼지책을 보면서 엄마들의 고충, 엄마들의 아픔과 고통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사랑을 주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봐주는 사람, 이런 것으로 초점을 맞췄어요. 그 이유는 자존감이라는 것도 그렇고 인간의 성장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희생자 의식, 내가 지금 되게 억울해,
나만 이렇게 희생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할 때는 전혀 변화를 이뤄나갈 수가 없어요. 변화가 되지 않아요. 상처의 치유, 고통 이런 시간이 필요하겠죠. 마음 성장 학교는 마음을 성장시켜서 마음을 성장해서 사람들에게 더 좋은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을 안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의 변화는 언제 오는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먼저 사랑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바라봐주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무언가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이 갖춰질 때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의 뜻대로 내가 믿는 대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돼지책에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 이 엄마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되겠어요.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만약 우리가 이런 면이 있다면 나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거기서부터 나와서 좀 더 자유로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채팅창으로 함께 나눠주셔서 더 풍성했고요. 이렇게 나눠주신 분들 덕분에 우리의 그 강의가 더 좋은 강의가 될 수 있어요. 다음 그 여정에서는 이것에서 또 한 발 더 나가서 우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렇게 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은 아마도 더 풍성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그 깊이만큼 그 존중의 그 깊이만큼 또 존중할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우리 엄마들 또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정을 통해서 어떤 배움, 통찰, 깨달음이 있으셨을까요? 배움의 시간에는 항상 지금 나는 이런 것들을 배웠어. 이런 걸 깨달았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다시 배웠어. 깨달았어.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또 한 단계 진보하거든요. 제가 좋은 것을 드려서라기보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나는 이런 걸 깨달았어 하는 나의 고백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 고백하는 시간.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소중한 2시간의 시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생명의 시간이 함께한 시간이었어요. 이제 37분의 참여자들과 함께한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이런 걸 깨달았다라는 거, 또 이번 시간은 나에게 이런 시간이었다라고 한 줄 메시지들을 모두 한번 남겨볼까요? 그것이 우리 공간의 에너지를 바꾸고 우리가 하는 시간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을 들었지만 어떤 생각들 하셨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은 이렇게 준비해야겠구나. 이미 준비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바뀔 거예요. 그리고 제 강의는 항상 뼈대는 있지만 그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의 그 성찰의 깊이 덕분에 이제 이만큼 나눌 걸 이만큼 나누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성찰 나눠주세요. 네, 이번 시간을 통해 눈맞춤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알았습니다. 눈맞춤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노력해 보시고요. 한번 즐겨보세요. 한 주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봐줄 수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시면 좋겠어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여러분 하인은 어떤가 보세요. 하인은 어떻죠? 늘 머리를 수그리고 네네 이러고요. 그 다음에 주인 그 양반들은 어때요? 눈을 탁 이렇게 뜨고 하인을 이렇게 보죠. 또 세상을 보고요. 여러분은 이제 주인이 된 삶을 사시면서 세상을 보시고 또 내게 맡겨진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고 다정하게 이렇게 바라봐주는 그런 분들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요즘은 내 자신을 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미치겠구나 하는 생각이 크게 들었습니다. 당연하죠. 많이 미치는 정도가 아니죠. 엄마는 그냥 뭐 거의 우리 모두의 전부 아닌가요, 여러분? 네, 엄마의 영향력이 너무나 큽니다. 안아주고 바라보고 좋은 영향을 줘야겠습니다. 네, 우리 한 주 동안 좋은 영향력을 주는 우리 엄마들 되시길 바래요. 부모님들 되시길 바래요. 여기 보니까 남자 이름도 있으셔서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에게 지시하지 않고 눈 마주침과 바라봄의 시간을 꼭 가져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셔도 돼요. 또 나와 가족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먼저 나 자신을 눈맞춤해 보아야겠습니다. 네,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눈맞춤하고요. 건성건성 보지 말고 집중해서 보기, 집중해서 에너지를 주의를 두고 보기, 그게 바로 명상입니다. 자, 셀프 자존감을 높이도록 거울을 보면서 좋은 말을 많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매일매일 보면 내 삶에 지금 여기 현실이 계속 점검이 돼요. 제대로 살고 있는지가 점검이 돼요. 그래서 그 엄마처럼 오랫동안 이렇게 반목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될 거예요. 네, 셀프 자존감을 높이도록 거울을 보면서 좋은 말을 많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나쁜 말이 설사 올라올 때는 아, 너가 너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또 한번 다독다독 해주면 되세요. 자, 오늘 여정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마지막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이제 점심 맛있게 드시고 우리 아이들이 다 이제 학교 갔죠. 네, 오랜만에 자유로우시겠어요. 정말 축하합니다, 여러분.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정말 그러시네요. 정말 오랜만에. 그러네요. 여러분 5월달 돼가지고 애들 다 학교 가고 정말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그래도 조금 갖게 되셨겠다. 네. 자, 네, 저도 수고했어요. 네, 저는 근데 기쁨으로 생각하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질문이 없으셔서, 네, 이제 우리 마치는 시간 맞춰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마음성장학교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응원해 주고 싶고, 여러분이 저를 바라봐 주고 싶고, 저를 마주보고 싶고,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성장하면 좋겠고요. 또 마음성장학교 카페에 가시면 이렇게 마음성장의 여정을 가고 있는 분들의 성찰글, 깊이 있는 성찰글을 또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동행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입학하냐고요? 네,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마음성장학교 카페는 누구나 오실 수 있고요. 마음성장학교 유튜브도 누구나 오실 수 있어요. 네, 제가 유튜브에서 라이브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다 그런 공간은 무료로 저와 함께 입학하시는 거고요. 또 이제 또 리더로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교육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의 시간에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를 향한 말씀. 네. 다음 시간에 아마 우리가 이제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춘기 자녀에 대한 말이 있을 거예요. 사춘기 자녀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근데 오늘 나눠드리는 이 자존감에 대한 내용이 사실 전체를 아우르는 자존감이 있어야 감정도 표현하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기본적인 걸 나눠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부터 또 사춘기 자녀나 또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또 안내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먹어요, 우리. 네.